네,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M7이 혼조세 보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대표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미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의 최고의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꼽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 빨간 휴지, 초록 그렇죠. 휴지 색깔로 좀 비유를 하면서 시장이 네. 변곡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최고치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상승 아니면 강한 하락의 맞아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 자리다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사원 대리 과장 때까지 선배들로부터 배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겁니다.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를 해요? 네, 기관에서 흔히 쓰는 투자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는 이게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 고점에 매수하라는 것은 추세가 상방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인된 뒤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저점에 매도하라는 것은 네.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하향화에 매도하라, 손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을 투자하다 보게 되면 네. 이 가격에 기관이 사? 이 가격에 외국인이 사?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하시는데 네.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손 세력들은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주식을 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악재가 악재로서의 반영이 되지 않고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서 반영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악재가 호재로.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평가로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과거 같으면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주시장이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기 때문에 미국 주시장에서의 투자금도 모이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달러가 약세로 진행될 때는 미국에 투자되어진 자산이 해외로 신흥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 시장이 조정받는 경우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달러와 약세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는 부분으로서 해석을 하냐면 달러화가 약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 채권에, 그러니까 미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모든 결제 수단이 달러화로 결제가 되어지게 그쵸.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일 때에는 통상 유가가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금리도 안정화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으로서 시장은 기존에는 달러 약세 현상이 시장의 긍정적인 주시장에서의 영향도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악재가 악재로서의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둔갑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고점의 매수 이런 말씀도 그렇고 지금 네. 달러 인덱스도 9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강세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좀 더 저희가 근거를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세장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내용은 7월장. 우리가 보통 네. 썸머 랠리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지난 10년 과거 통계 기준으로 해서 7월장에 대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시장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하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상승하지 못한 해가 2019년과 2024년입니다. 2019년, 2024년. 네, 이때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요. 월 초에는 강세를 보여주다가 월 말에는 제자리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십자 도지 내지는 네. 윗꼬리를 조금 단 형태에서의 시장의 모습을 2019년과 24년도에 보여줬고요. 나머지 해는 다 양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또 미국 시장의 7월장은 강세장이었다, 불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올 7월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의 내용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사상 최고치를 쓴 이 시장도 더 네. 강세장의 시그널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거시적 내용에서의 달러화라든가 과거 통계적 개념에서의 7월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테크니컬하게 시장 내부적인 요인으로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내서, 그러니까 최근 4, 5년 동안의 거래량 그 추이를 판단해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일간 거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일간 거래로 판단하게 되면 그 미세한 흐름의 증가폭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해서 연 단위로의 평균 거래량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2018년, 19년 요때는 한 120억 주 정도가 월간 거래를 했습니다. 21년, 22년, 23년도는 한 200억 주가 월 평균 거래량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대략 한 300억 주 정도의 월간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서부터 꾸준하게 거래량 자체가 최근까지 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과정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 추세의 시장 흐름도 앞으로의 강세장이 추가로 시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의 투자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시총상위 종목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있고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상위 그 상위 종목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오르내림에 반복된 과정에서의 이번 주 구간에서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돌파 이후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재상승을 보여줍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일 동안의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제 최근 긍정적인 내용들이 EU와의 과징금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점진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주요하게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그 M7 종목 내에서 가장 탄력도가 좋았던 종목은 넷플릭스였고요. 그랬죠. 두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지난 5월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의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일정 구간에 흔들림이 나온 뒤에 재상승이 나타날 때에는 슈팅 구간에서의 주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커지는 구간으로의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M7 내지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애플이라든가 또는 탄력도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이번 주에 보여줄 수 있는 브로드컴 같은 종목에 대한 금주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 그리고 브로드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애플은 차트가 지금 예쁘게 모이는 맞습니다. 중이어서 네, 투자 가능하다는 관점 말씀해주셨고 브로드컴 제일 주목하고 계신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대표님 그럼 지금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앞서 네. 고점 돌파하고 좀 약간 잔파동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시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팔고 살 만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그쵸?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번 주 구간의 흔들림 과정에서 나는 모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구간 흔들림의 시점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형태로의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던 넷플릭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넷플릭스는 슈팅 구간은 이미 지나왔고요. 그쵸.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신규 투자자의 참여보다는 보유자의 입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끝까지 한번 가보는 형태로의 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였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넷플릭스까지도 저희가 M7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